안녕하세요. 아로니안입니다. 6월 8일 올해의 첫 DCU 영화 블랙 아담의 첫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DCU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모여졌습니다. 일단 올해 DC 영화들은 DC 리그 오브 슈퍼팻, 10월 21일에 영화 블랙 아담, 12월 21일에 샤잠2 신들의 분노가 있습니다. 아쿠아맨2 로스트 킹덤은 2023년 3월 17일로, 플래시는 2023년 6월 23일로 개봉일이 미뤄졌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영화 블루 비틀이 8월 18일에 추가로 개봉할 예정이며 2022년에 HBO Max로 나올 영화 배트걸도 있는데 블루 비틀과 배트걸 둘 다 DC EU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쿠아맨과 플래시의 영화가 개봉일이 올해에서 미뤄진 것은 아무래도 주연 배우들을 둘러싼 법적인 논란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에즈라 밀러와 앰버 어드 때문인데요.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에즈라 밀러의 플래시입니다. 에즈라 밀러는 지난 3월 28일 하와이의 어느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가 체포됐습니다. 이후에 보석금으로 풀려났지만 4월 19일에 하와이에서 어느 파티에 한 여성에게 의자를 던져서 상처를 낸 것으로 또 한 번 체포되었습니다. 공개된 바디캠에 의하면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관이 자신을 썰이라고 부르자 자신은 트랜스젠더 논 바이너리인데 썰이라고 부른 것은 혐오 범죄라면서 경찰의 공무집행에 격렬하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연이어 터지다 보니 워너는 그의 신비한 동물사전 캐릭터 크레덴스 베어본을 하차하거나 배우 교체를 하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플래시도 올해에서 내년으로 개봉이 미뤄진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는 에즈라 밀러의 DC 관련 프로젝트도 모두 올스탑이라는 루머도 한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영화 플래시가 개봉일은 미뤄졌지만 테스트 스크리닝은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매체 버라이어티는 실제로 테스트 스크리닝이 있었고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아서 워너가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플래시는 정말 많은 각본가와 감독들을 거치면서 비로소 영화 그것 시리즈의 감독과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의 각본가로 감독과 각본가를 마침내 정할 수 있었는데요. 버라이어티의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영화가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홍보용 문구인지 정말인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마이클 키튼 배트맨이 나오는 만큼 부디 좋은 영화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편 매체 데드라인은 재밌는 기사를 그 이전에 발표했습니다. 내년에 개봉하는 미국 만화 원작 블록버스터 중에 하나가 마침내 최종 각본을 미국 작가협회에 제출해서 각본 크레딧을 정리했는데 그 영화에 무려 45명의 각본가가 다양한 제작 과정에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몇몇 블록버스터들의 경우 20명의 각본가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있는데 45명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플래시가 그 45명의 각본가가 쓴 영화가 아니겠느냐 하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왔는데요. 이 두 기사가 다 플래시에 대한 것이고 정말 다 사실이라면 플래시는 무려 45명의 각본가를 거치고서도 결국은 좋은 영화로 나온 것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 것인지 정말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렇다고 안도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느슨해진 팬들 마음에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소식이 또 한 번 6월 8일에 나왔습니다. 바로 에즈라 밀러가 2016년 그가 23살일 때 당시 12살이던 미성년자 어느 소녀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신비한 동물사전 촬영 중이던 에즈라 밀러는 토카타 부부와 친해졌고 그들의 딸이 세트장을 자주 방문하면서 에즈라 밀러와 친해지자 에즈라가 그녀에게 술과 LSD, 마리화나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부는 당시 딸의 신체에 멍도 있었다면서 에즈라 밀러가 폭력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추후 보도나 공식 해명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얼른 진실이 소명되어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덜 억울해지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후 소식을 기다려봅니다. 다음 소식은 배트걸입니다. 플래시로 돌아오는 마이클 키튼 배트맨은 영화 배트걸에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플래시를 통해 DCU 세계관에 변화가 생기고 일종의 소프트 리부트가 되어서 몇몇 배우와 설정들이 바뀌고 따라서 배트맨이 맨 애플렉에서 마이클 키튼으로 바뀐다는 팬들의 전망이 기정사실입니다. 플래시의 개봉이 밀리자 마이클 키튼 배트맨이 나오는 영화 배트걸이 올해 HBO Max에 공개되는 것이 맞는지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팬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트걸 감독은 마이클 키튼 배트맨은 여전히 우리 영화에 출연하며 자신들은 아직도 HBO Max의 공개일을 워너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배트걸도 내년으로 밀릴 것 같다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새로운 슈퍼맨 소식입니다. 영화 플래시의 테스트 스크리닝 후기에 따르면 플래시에 의해 새로운 시간선이 생기면서 이 시간선에선
하면 어린 카렐을 조드가 죽였고 헨리 카빌 슈퍼맨의 존재도 지워지고 슈퍼걸이 슈퍼맨처럼 핵심이 된다는, 즉 슈퍼맨이 슈퍼걸로 교체가 된다는 루머가 나왔습니다. 이 루머는 팬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그 분노는 조금 덜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4월에 워너미디어는 디스커버리와 합병을 하면서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라는 새로운 회사가 되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CEO 데이비드 자슬라브는 워너의 문화산업의 기틀을 새로 짰습니다. 그는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세 부분으로 나눴는데 워너와 뉴라인의 영화들, DC 영화들,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세분화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각 분야의 총책임자를 내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데이비드 자슬라브는 워너와 뉴라인의 책임자를 토비 에머리에서 MGM 출신의 소셜네트워크 머니볼의 제작자 마이클 데 루카와 파멜라 애비로 교체했으며 DC 필름스의 수장 월터 하마다는 DC 영화들의 총괄 책임자가 내정되기 전까지 마이클 데 루카와 파멜라 애비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의 이런 대대적인 변혁 속에서 익명의 DC 내부 관계자는 랩과의 인터뷰에서 마이클 데 루카가 별도의 계획이 없다면 차라리 계속 각각의 솔로 영화들에 집중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슈퍼맨 영화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고 DCU 영화라면 헨리 카빌 주연의 슈퍼맨 영화가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자슬라브가 워너가 진행 중인 모든 슈퍼맨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에 카빌 슈퍼맨으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DC가 의도적으로 헨리 카빌 슈퍼맨 지우기에 들어간 요즘 이런 발언을 내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는 것은 가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비처럼 스윗한 소식입니다. 헨리 카빌은 영화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이후엔 좀 더 밝은 슈퍼맨을 해보고 싶다고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버라이어티 보도에 의하면 데이비드 자슬라브는 인기 있는 DC 영화들의 속편과 향후 방향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없다는 점에 매우 불만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버라이어티 보도에서는 자슬라브가 구할 새로운 DC의 케빈 파이기의 역할은 슈퍼맨 영화 문제부터 당면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헨리 카빌이 배역에 비해 점차 늙어가고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자의 표현인지 실제 관계자가 표현한 것을 인용한 것인지를 두고 팬들이 흥분했습니다. 토르 역의 크리스 햄스워스도 그리고 톰 크루즈의 매버릭도 아직도 잘만 하고 있는 걸 헨리 카빌에게 나이를 먹었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또한 헨리 카빌이 나이가 먹었다면 당연히 킹덤 컴 슈퍼맨으로 바꾸면 그만인 것이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걸 수도 있겠고요. 현재 슈퍼맨 관련 프로젝트로는 두 흑인 슈퍼맨 작품이 있는데 하나는 J.J. 에이브람스가 제작하고 저널리스트 타네이시 코츠가 쓰는 흑인 슈퍼맨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지구 23의 흑인 대통령 슈퍼맨 켈빈 앨리스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마이클 B 조단이 제작하는 뉴오이 체제의 지구 2 흑인 슈퍼맨 발 조드를 다루는 HBO 맥스용 드라마가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비드 자슬라브가 J.J. 에이브람스의 회사에 여러 프로젝트를 투자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부족하다면서 압박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온 상황이라서 흑인 슈퍼맨 영화가 하나가 줄고 헨리 카빌 슈퍼맨 영화가 마침내 하나 생긴다는 다분히 슈퍼맨 팬보이적인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플래시의 여파로 DCU의 슈퍼맨의 존재가 지워지는 결말은 개봉판에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플래시의 여파로 바뀌어야 하는 건 플래시 배우와 메라 배우고 헨리 카빌과 베 애플렉은 남아야 한다고 봅니다만, 다음은 조커의 감독 토드 필립스의 소식입니다. 할리우드 리포터에 따르면 데이비드 자슬라브는 조커의 감독 토드 필립스에게 DC 영화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토드 필립스가 DC 유니버스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둘은 금세 신뢰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토드 필립스가 DC 영화들의 총괄 책임자로서 월터 하마다가 보고를 해야 하는 상사가 되거나 혹은 창작 고문, 자문으로서 조언을 해주는 역할로 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DC만의 케빈 파이기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분위기 때문인지 흥미로운 비화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 출신 기자 매튜 벨로니에 따르면 바야흐로 MCU가 아직 페이즈 2이던 당시 아이작 팔머터의 억압에 시달리던 케빈 파이기가 차라리 DC로 넘어가서 DC 영화들을 총괄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케빈 파이기가 MCU 페이즈 2 당시에 DC로 넘어왔다면 슈퍼히어로 영화판은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조차 불가한 부분인데요. 한편 토드 필립스 감독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영화 조커의 속편을 확정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에선 마침내 감독 본인을 통해서 직접 확정된 속편의 대본 표지가 남아있고 그 대본을 읽는 호아킨 피닉스의 사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으로 보아서 호아킨 피닉스가 다시 한번 아서 플렉으로 돌아와서 조커 이후에 아서 플렉의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아킨 피닉스는 출연료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요. 대본의 표지에는 감흥성
가족성 정신병이라는 병명이 적혀 있어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 병은 가족 등 밀접한 두 사람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신장애를 가지는 상황을 의미하는 병명이라고 합니다. 밴들은 할리퀸이나 조커스 다럴, 배트맨 등 다양한 인물들을 속편에 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명작이 나온다면 두 팔 벌려 환영할 뿐입니다. 조니 뎁 앰버 허드 가정폭력 법정 공방에서 조니 뎁은 앰버 허드로부터 승소했습니다. 따라서 앰버 허드는 조니 뎁의 가정폭력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악의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결을 받으며 손해배상금 835만 달러를 조니 뎁에게 배상하게 됐습니다.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가정폭력 법정 공방은 생중계되면서 아쿠아맨2 로스트 킹덤에서 앰버 허드가 메라 역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먼저 뉴욕 포스트가 그녀가 10분 정도의 분량을 속편에서 가질 것이며 아마도 초반부에 죽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앰버 허드는 속편에 자신의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 아예 나오기나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녀가 메라 역으로 3편을 계약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앰버 허드 측에 따르면 제이슨 모모아와 감독 제임스 완이 적은 분량이더라도 메라가 2편에 나오게끔 워너를 설득했다고 합니다. 또한 앰버 허드 측에 따르면 아쿠아맨2는 초반에 메라가 아쿠아맨의 아기를 출산하려고 병원에 가고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다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DC 필름즈의 수장 월터 하마다는 배우를 교체하는 것도 고려는 했으나 법적 논란 때문이 아니라 두 배우가 케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은근슬쩍 티나게 논란을 피했습니다. 월터 하마다에 따르면 애초에 아쿠아맨2는 버디 코미디 무비로 고안됐다고 하죠. 앰버 허드와 월터 하마다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아쿠아맨 로스트 킹덤은 앰버 허드의 출산 후 무슨 이유에선지 오션 마스터, 우미, 아쿠아맨의 편에 서서 같이 블랙만타와 싸우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작에서 아쿠아맨과 메라 사이의 아기가 블랙만타에게 살해당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슈퍼히어로의 비극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속편에서 저런 내용이 다뤄지는 것은 아닐까 궁금해집니다. 한편 법정 공방을 보던 사람들은 갑자기 속편 내용을 스포일러 당한 셈인데 이 때문에 속편 내용이 수정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DCU와 DC 영화들은 언제쯤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좋은 비전을 갖고 좋은 작품들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바라봅니다.